일본 사람들은 핵무장에 대해서 굉장히 경기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사실은 제철이라든지 농축 그 범위도 우리보다 그동안 넓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계기는 북한이 일단 핵무장을 한 거죠. 이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영향인가, 이거를 따져봤을 때 나쁘진 않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미국이 한미동맹이 약화됐을 때 그러면 10중 8구 핵무장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핵무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뭐 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이번에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많은 능력과 지식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주식, 암호화폐, ETF까지 원픽 리포트. 이번 좀 최근에 그 일본 이슈 좀 살펴보겠는데, 다카이치 총리 내각 안보정책 담당 고위 간부가 일본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핵 능력 증강, 그리고 미국의 핵 우산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근거로 들었는데, 일본에서 지금 이 시점에 핵무장론이 공개적으로 나온 배경은 무엇일까요? 우선 그런 발언이 있었다는 자체도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 핵무기에 대해서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핵무장 해야 되냐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한 70%, 80%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아요. 네. 일본은 10에서 15%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핵무장에 대해서 굉장히 경기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사실은 제철이라든지 농축 범위도 우리보다 그동안 넓었던 겁니다. 미국이 그만큼 얘네들은 절대로 핵무기를 만들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바뀌었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이런 사람 몰매 맞거든요. 일본 사회에서. 근데 지금 말씀대로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그 계기는 북한이 일단 핵무장을 한 거죠. 그리고 또 미국이 지금 그야말로 자기 코가 석자잖아요. 국가 빚이 지금 뭐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고, 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 사회가 지금 가정이 무너지고 미국 사회가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그런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유럽이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회교 국가에서 많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였는데, 그 이민자들이 대부분은 뭐 잘 이렇게 정착을 했지만 일부 적지 않은 숫자가 극단주의적인 이런 성향을 보여서 그 사회 전체가 지금 그 정체성이 흔들릴 정도로 이렇게 위협을 받고 있는 점, 그러다 보니까 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세상이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일본도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뭐 바로 우리 인근에 있는 중국이 군사력을 지금 키우고 있고, 또 그 군사력을 가지고 호전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복합이 돼가지고 지금 일본조차도 핵무장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일본 정부는 즉각 비핵 3원칙을 확고 유지한다고 선을 그었지만, 한편으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최대 75%로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고요. 자민당 내부와 야권에서는 비판이 나오지만 여론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인데요. 일본 내부에서 핵무장 발언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현상은 비핵 3원칙이 이미 내부적으로 좀 균열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큰 변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영향인가, 나쁜가 좋은가, 이거를 따져봤을 때 나쁘진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미래의 세계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경제적인 그동안 협력을 많이 했잖아요. 이제 안보적인 협력도 할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미국이 그동안 그러한 한일 간의 안보적인 협력은 뭐 굳이 안 해도 되는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줬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또 일본도 일본 나름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도 혼자 하기는 좀 버겁고, 일본도 혼자 하기는 버겁고, 또 미국만 믿기는 우리나 일본이나 똑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때일수록 한일 간의 협력이 더 필요하고 그런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감정적인 문제도 많이 있고 역사적인 문제도 있고 현재 좀 경제적인 그런 갈등 관계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미래에 어떤 살고 봐야 되니까 그런 거를 좀 많이 보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NSS에 따르면 인도태평양 지역은 일본, 호주, 한국, 필리핀 등에 맡기는 모양새인데, 미국 내에서 은근히 일본의 핵무장을 반기는 세력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한국의 핵무장도 반기는 세력도 있습니다. 그래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미국 사람들 한 뭐 90%는 한국에 관심도 없고 10% 관심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90%가 한국 핵무장을 반대했는데 지금은 한국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지만 한국이 핵무장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핵무기가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 미국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이 핵무장하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미국한테 물어보면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반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미국이 한미동맹이 약화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10중 8구 핵무장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도 지금 미국이 각자 자기 방어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 입장에서는 당연한 얘기라고 봐요. 내 나라는 내가 지켜야 된다는 게 이게 대원칙이고 다만 그 어떤 나라도 혼자 자기 나라를 지키는 나라는 없으니까 우군이 필요한데 옛날에는 우리가 선악으로 생각했습니다. good and evil로. 그렇지만 지금은 다 악인 것 같아요. 그 악 중에서 덜 악을 선정할 때 그러면 우리 주변에 뭐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이 네 개가 다 악인데 그중에서 덜 악이 누구냐? 저는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일본이고 그래서 이들하고 우리가 동맹관계 안보, 경제 이런 동맹관계를 더욱더 공고히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아무튼 일본의 핵무장 발언에 북한, 중국, 러시아는 일제히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은 국제정의 한계를 시험하지 말라. 북한은 인류 대재앙, 러시아는 지역 긴장 고조로 경고를 했는데 이들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저하고 친하지 않은 나라들이 그렇게 반응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찬성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게 우리가 잘하는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증거다. 증명이 그렇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특히 근데 북한은 참 얼굴도 두꺼운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거의 원인 제공자가 자기네들인데. 그렇죠. 그래서 자기네가 그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지금 큰 빌미를 제공한 거고.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핵 능력을 3배 정도 키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은 핵 능력을 3배를 키우면서 그러면 우리가 그냥 그거 보면서 그냥 이렇게 잘하십니다.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나 보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야말로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일본이 핵무장하는 걸 원치 않으면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좀 더 자기네들이 평화지향적인 그런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좀 존중하고 그러면 핵무장할 이유가 없죠. 사실 최근에 보면은 이제 중국과 일본 둘 사이에서 상당히 갈등이 심하잖아요. 네. 그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대만 유사시에 뭐 자위대도 참전할 수 있다라고 발언이 도화선이 되면서 뭐 중국에서는 뭐 다양한 경제 제재 플러스 지금 오키나와 주변을 뭐 디귿자로 감싸는 훈련도 하고 있고 일본 자위대 전투기의 레이더를 조사하는 등 그런 위협적인 액션을 계속해서 취하니까 어떻게 본다면 일본에서도 이때가 기회다라고 해서 어떻게 본다면 이런 핵무장 같은 발언에 대한 정당성도 어느 정도 입증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도 있겠네요.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사태가 벌어지면 일본한테 어떤 영향이 있느냐 뭐 이랬을 때 개입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우리한테 중대한 사안이다. 그 말 속에는 이제 일본의 중대한 사태가 되면은 이제 군사력이 동원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네네. 그 굳이 그런 정도 그것도 뭐 계획된 어떤 축사나 뭐 이런 데서 발표한 게 아니고 질문에 대한 즉흥적인 답이었는데 그걸 갖다가 그 목을 잘라야 된다는 등 뭐 그리고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막 해가지고 네. 했는데 어찌됐건 일본의 지금 호텔비가 20만 원에서 1박에 3만 원으로 줄었다고 하니까 이 기회에 일본 관광도 좀 가지고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일본도 불안하겠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일본도 자기네들이 그동안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난징 대학살, 그다음에 731 부대 그런 거, 그 잔인한 그런 일본의 어떤 과거 이거를 여태까지 숨기고 있었는데 역시 숨기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무장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네들도 그런 과거에 대해서 뭐 한 번 살짝쿵 뭐 미안합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피해자들이 죽을 때까지 죽은 다음까지도 미안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진심으로 표현을 하고 그래야 일본도 진짜 선진국이 된다는 그런 거를 이번 기회에 같이 해야 될 거라고 봐요. 핵무장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일본이 명실상부하게 믿을 수 있는 국가로 거듭나는 거는 핵무기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까지 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도 핵 확장 억제 신뢰 문제와 함께 핵무장 논의가 일부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그 핵잠수와 핵 농축 재처리 관련 협의가 진행됐고 위성락 실장은 내년에 동시에 미국과 협상을 하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밝힌 상황인데 일본의 핵무장 움직임이 현실화될 경우 대한민국도 핵무장의 길이 열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영향을 받겠지만 일단 우리는 핵무장은 한미 동맹이 있는 한 필요 없다고 지금 보는 겁니다. 미국이 확장 억제력, 핵우산을 분명하게 제공한다. 그 증거로는 주한미군이 여기 주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뭐 2, 3만 명, 5만 명 이런 그걸 떠나서 상징적으로 미국의 핵우산의 보장을 보이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한미군이 여기 있는 한 미국의 핵우산이 공고한 동안에는 우리가 핵무장을 할 필요가 없어요. 돈 엄청 들 겁니다, 그거. 그래서 핵무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뭐 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서도 이번에 핵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이제 개발하는 과정에서 많은 능력과 지식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물리적인 어떤 재원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을 싹 정비하는 그렇게 하고 경제적으로도 핵추진 잠수함에 들어가는 소형 원자로 이거 우리가 좀 더 관심 갖고 투자를 해서 세계의 리더가 되면 이 소형 원자로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에너지 공급원으로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이 AI 시대에 완전 이게 우리가 다음에 주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핵 무장보다는 핵과 관련된 하여튼 우리가 경제적인 또 안보적인 측면에서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저는. 어쨌거나 아무튼 우리도 이제 뭐 농축이나 재처리 가능하면은 뭐 유사시 아까 말씀하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일본이 안 도와준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우리도 이제 그런 스탠바이가 되는 상태이긴 한 거네요, 그러면.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은 미국 사람들 중에서는 한국이 핵무장하는 게 세계 평화에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핵무장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평화적 이용, 그다음에 핵추진 잠수함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 공급망을 좀 지키는 데 이익을 담당하고 또 평화적으로 여러 가지 기술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협상 중이니까 이게 또 의회도 통과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 너무나 또 핵무장 여론이 나오면은 또 통과 안 시켜줄 수도 있고 조심할 필요는 있겠네요. 좀. 예, 그래서 지금 의회 통과하는 문제도 있고 미국 정부 내에서도 뭐 산자부 같은데 여러 가지 그 핵 기술, 핵 원료에 관한 규정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호주, 영국이 하고 있는 오쿠스라는 것도 지난 4년 동안 잠수함 한 대 못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무슨 법률, 제도, 예산 이런 걸로 지금 시간이 많이 들이고 있어서 우리도 그러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미국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가 오쿠스가 2021년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지금 4년, 5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 오쿠스도 진전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한국이 그렇게 오래 걸려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동기간에 지금 중국이 전투함이라는 걸 규정하기에는 뭐 쉽지 않습니다. 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 전투함을 대략 뭐 20에서 80척을 만든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은 지난 4년 반 동안에 거의 100척에 가까운 전투함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이게 지금 4년 5년 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미국도 정신 차려서 이런 법 제도 이런 거 빨리빨리 오히려 오쿠스랑 했던 거를 보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질질 끌다가는 중국의 함대가 3배 4배가 된 다음에 그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래서 이거 빨리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이런 중국과의 해군력 이게 이제 빠르게 좁혀지고 있으니까 워낙 중국이 막 찍어내다 보니까 뭐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보니까 뭐 어제였나요? 뭐 미국의 그런 전투 함정 이런 걸 또 하나오션에 발주를 내가지고 하나오션이 만들게끔 되는 또 이런 사건도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배가 한두 척 필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 척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전함을 또 새로 구상을 얘기하는데. 트럼프급이라고 그래요. 이름을. 트럼프급 전함을 새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과연 만들 수 있을지 제 입장에서는 뭐 빨리 만들면 좋죠 뭐. 그리고 우리가 도와주면 더 좋고. 네.
미국은 우리나라 그 조선업체를 지렛대로 활용해가지고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사건이 계속 나오겠네요. 우리나라는 이걸 그래도 손해 안 보고 최대한 잘 만들어낼 수 있는 또 그런 기술력이 필요하겠고요. 네.